안녕하십니까. 금속 소재 환경 노출 거동 14주차 강의 동영상 후반부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제1공학관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교환 전류 밀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관점에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이쪽이 이제 X축이 반응 좌표계라고 하고 Y축은 이제 자유에너지 좌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전류 밀도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정반응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조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러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유도를 했는데 이 차이가 얘가 이제 생성물이 들어있고 여기가 이제 반응물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델타 G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지고 구분을 한다는 의미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역반응은 이제 수소 분자가 여기에 있는 액티베이티드 콤플렉스 도달하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델타 GF 스타는 반응물 수소 이온이 활성화 자유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 상태로 여기가 되면은 저 위에 있는 액티베이티드 콤플렉스 상태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는 이제 정반응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반응 속도 상수 정반응 속도 상수가 KF가 되고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 나누기 이제 RT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정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 델타 GF 스타보다 크거나 같은 에너지를 가진 반응물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거 갖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츠만 인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비율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은 이제 1보다 작고 이제 단위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반응에 대한 속도 상수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델타 G 스타 R 역반응의 활성화 자유 에너지를 RT로 나누는 값으로 같아진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I0 A 나누기 NF 이거는 단위가 이제 그램 퍼 이렇게 되는데 어느 경우에 해당하냐면 여기에 I0가 전류 밀도로 주어졌을 때
뭐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땐 이렇게 주어지는데 I0가 이제 어떻게 주어지는가? I0 곱하기 A 나누기 NF. 요거는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I0 A 나누기 NF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RF, RRF겠습니다. 여기에서 RF 이렇게 쓰여질 수 있고 역반응 속도는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다. 속도의 단위는 전부 다 여기선 질량을 갖다가 단위 시간, 단위 면적 이동하는 이제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은 I0는 단위가 전기화학 반응 속도가 보통 이제 전류 밀도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은 NFRF 맞죠? 나누기 A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연의 표면에서 전위를 갖다가 이제로 수소 이온이 이제 수소 분자로 환원되는 평형 전위가 0V거든요. 0V로 일정하게 유지된 전위에서 정반응 속도와 같을 때 관찰되는 전류의 세기가 되겠어요. 전류 밀도. 이건 이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찰되는 전류는 제로가 되는데 크기가 같고 이제 방향이 반대. 실제로 관찰이 안 되지만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듯이 이렇게 실제 상황을 그림으로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이제 아연이 담겨 있고 여기에 이제 정전유계가 설치가 돼서 우리말로는 정전유계고 영어로 하면 이제 포텐시오스tat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0V로 유지가 됐어요. 여기에 이제 산성용액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적어도 이 반응물 수소 이온이 고갈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반응물이 고갈될 일은 없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NF RR 나누기 A로도 쓸 수 있다. 이거 갖다가 이제 재정리하면 여기에서 식이 RF를 끌어넣어서 쓸 수가 있겠죠. NF 나누기 A에 KF exponential 마이너스 이거는 NF KR 나누기 A에 exponential 마이너스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수업을 하냐면은 버틀러 볼머식을 유도하자. 그래서 버틀러 볼머식의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 그래프에 두 가지 경우를 이제 고려해 보겠는데, 여기엔 이제 평형 분위기가 가해졌는데, 이제 E-E0가 이타라고 주어지는데, 이타가 0보다 작으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캐소딕 오버 포텐셜이라고 그럽니다. 양과 음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캐소딕 오버 포텐셜을 걸어주면 이건 이제 금속에 전자가 많이 공급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소 이온이 환원되는 반응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진다. 아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금속에 전자가 공급되는 상황이 되면 이 전자가 여기 쌓이게 됩니다. 전자가 쌓이면 이게 소모가 돼야 되려면 여기에 있는 산화제, 즉 수소 이온들을 갖다가 전극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2H 플러스 2배의 전자가 수소 기체가 되는 이 반응식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이 반응이 반면에 이제 수소 분자가 산화가 돼가지고 이온을 만들어내는 이 반응은 굉장히 늦게 일어난다. 이 반응이 지속적으로 이제 산화 반응이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수소 이온이 이제 생성이 되면은 이 전자 이 뭡니까 그걸 떠나야 되는데, 여기에 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이렇게 전극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반면에 용액에 들어있는 다량의 수소 이온들은 전극으로 많이 이끌려 와서 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는 저기 활성화 에너지 도표에서 어떻게 표시가 되는가 하면은 0보다 작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가해준 전압이 이제 평형 전압보다 낮다는 얘기인데, 저걸 갖다가 이제 캐소딕 오버 포텐셜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소 이온은 더 이상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극복할 필요가 없이 더 작아진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느끼게 된다. 이 값이 얼마냐 하면은 알파, NF, 이타. 근데 C가 이제 첨자로 들어가면은 이제 캐소딕 오버 포텐셜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델타 GF 스타만큼의 배리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크기가 줄었죠. 델타 G 스타 F 마이너스 알파 NF 이타 C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속도 방정식도 여기에 준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에 델타 G F 스타 대신에 저값을 집어넣어야 되고, 반면에 여기에 있는 H2 분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보다 훨씬 더 커다란 에너지 장벽에 해당하는, 아까는 여기에서 델타 G R 스타만큼의 에너지 장벽을 극복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만큼, 다시 말해서 이게 1-알파 NF 이타 C만큼의 배리어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 위까지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까지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걸 갖다가 역시 속도 법칙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시켜주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관계식은 아까 설명했던 이 I0를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그대로 두는데 이제 캐소딕 오버 포텐셜이 가해준 결과 캐소딕 오버 포텐셜이 가해준 결과 이걸 가해준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속도 법칙이 좀 바뀌었다 이거죠. 속도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었나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I 캐소딕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NF RF 나누기 A가 되는 건 맞는데 NF RF가 이제 KF 나누기 A까지는 맞고 익스포넨셜에서 마이너스, 아까는 장벽이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이만큼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바로 델타 G F 스타 마이너스 RT가 되겠고, 반면에 역반응은 아까는 여기에서 델타 G R 스타만큼의 에너지 장벽만 극복을 하면 됐는데 이제는 역반응은 이제 에노딕 커런트가 되겠습니다. 에노딕 커런트 덴시티. 이거는 캐소딕 커런트 덴시티. 그래서 에노딕 커런트는 NF R이 되겠습니다. 역반응 속도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반응 속도 상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아까처럼 NF 이제 KR 나누기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아까는 델타 G R 스타만큼의 에너지 장벽,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극복을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여기에다가 이만큼,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이만큼의 장벽이 더 생겼는데 1-알파 NF 이타 C만큼의 높이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델타 G R 스타 플러스 1-알파
NF 이타 캐소딕 나누기 RT만큼이 더 생겼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NF KF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델타 G 스타 나누기 RT 까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exponential 알파 NF 이타 C 나누기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할 수 있죠. NF AR 나누기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델타 G R의 스타 나누기 RT. 이거 간단해지고 뒤에 하나가 더 있는 항이 있죠. 그래서 exponential. 요거는 이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NF 이타 C 나누기 R T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했던 대로 요거는 교환절임 밀도가 됩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exchange current density.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I절에 이거는 교환 절임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간단히 해보게 되면은 I절로 exponential 알파 NF 이타 C 나누기 RT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히 해보게 되면은 I0 exponential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NF 이타 C 나누기 RT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와 달리, 이제 아까와 반대로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전극의 전위를 갖다가 아연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전극으로부터 전자를 빼앗아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전압을 걸어주면은 E 마이너스 H 플러스 H2. 아까는 이건 이제 관례에 따라서, 국제 표준 관례에 따라서 제로가 됩니다. 근데 이 카메라가 좀 약간 음성에 민감해서 저쪽으로 좀 이렇게 돌아오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볼트. 이것이 0보다 커지게 되면 이제 에노딕 오버 포텐셜을 걸어 놓습니다. 주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것이 에노딕 오버 포텐셜을 걸어주면은 이타 이것이 0보다 커진다. 이타가 E 마이너스 2제로 가 되는데, 이것이 0보다 커지게 된다. 0보다 커지게 되면은 저기 에너지 장벽 도표가 좀 바뀌게 된다. 그래서 그걸 좀 한 군데에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하여튼 여기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아까처럼 수소 이온의 위치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기만 하면은 이 장벽 델타 G F 스타 마이너스 알파 NF 이타 C만큼의 에너지 장벽만 극복을 하면은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까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역반응의 반응물인 수소 분자는 아까는 델타 G R 스타만큼의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극복을 하면 되었었는데 캐소딕 오버 포텐셜을 가해준 결과 이제는 극복해야 될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수소 분자는 더 커졌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됐습니다. 또 수소 이온은 극복해야 되는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아까보다 줄었다. 아까는 델타 G F 스타였는데 지금은 이만큼 쉬워졌다. 근데 이제 에너딕 오버 포텐셜을 가해주게 되면 이 상황이 반대가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여기다가 적어드리고 유도가 된 버트러 볼머식은 좀 다르게 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자유에너지 좌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응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그어져 있었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차이가 이제 델타 G가 이가 됐고 이 높이가 여기가 이제 수소 이온이 들어있으니까 H2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H2가 처음에 극복을 해야 되는 높이가 델타 G의 R에 닿았다. 근데 이제 에너딕 오버 포텐셜을 걸어주면 이 상황이 반대가 된다. 그래서 수소 이온은 이만큼을 더 극복을 할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알파 NF 이타 A만큼 떨어지고 반면에 여기 수소 분자는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이만큼 도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 수소 분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얼마냐? 이것이 델타 G R 스타에서 요간만큼 줄었죠? 무슨 1 알파 NF 이타 이만큼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델타 G R 스타 마이너스 알파 NF 이타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반대가 되면은 환원 반응은 느려지고 그 산화 반응은 굉장히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내용을 역시 똑같은 식으로 기술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에노딕 오버 포텐셜을 가한 결과 어떻게 될까? 아까처럼 이제 여기에 반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노딕 커런트가 이렇게 주어지더라. 이거는 뭐냐면은 NFKF가 되는데 대신 요 반응은 어두워졌다. 그래서
그래서 최종 식의 형태는 이렇게 냅두고 나중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여기에 첨자 C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I의 C가 되겠습니다. C가 되고 이거는 I의 A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첨자 C가 있으니까 캐소딕 오버포 이거는 이제 의미를 좀 여기다 해석을 해놓겠습니다. 이거는 캐소딕 오버 포텐셜을 걸어 주었을 때의 캐소딕 커런트가 되겠습니다. 이 캐소딕 커런트는 이제 2H 플러스 2배의 전자가 H2 가스가 되는 방식이고, 요거는 캐소딕 오버 포텐셜을 걸어 주었을 때 걸어 주었을 때의 에노딕 커런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소 분자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갈라지는 그런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에노딕 오버 포텐셜을 가해준 결과 IA가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IA의 값이 IA의 값은 NFKR. 그러면 여기서 수소 분자가 산화되는 반응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NFKR 나누기 A가 되고 exponential 마이너스 이만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알파 NF 베타 A가 되고 나누기 RT가 되겠습니다. 쓰게 되면은 NFKR에 나누기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exponential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캐소딕 커런트는 이건 뭐냐면은 수소 이온이 수소 분자가 되는 반응식인데 이거는 느려집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뺐기 때문에 이 값은 NF KF 나누기 A가 되고 exponential 마이너스 델타 G에 스타 F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NF 델타 A 나누기 RT로 주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NFKF 나누기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델타 G의 F 스타 나누기 RT가 되고 뒤에 익스포넨셜은 마이너스 알파 NF 이타 A 나누기 R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교환 전류밀도 I0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값이 교환 전류밀도 I0가 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I0 exponential 알파 NF 이타 A의 T가 되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I0의 exponential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타 A의 전기 R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네 가지의 식이 유도가 됐는데 그 형태를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식의 형태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까 캐소딕 오버 포텐셜을 가해 주었을 때 캐소딕 커런트는 이렇게 주어졌고 아까 캐소딕 오버 포텐셜을 걸어줬을 때 에노딕 커런트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에노딕 오버 포텐셜을 걸어주었을 때 에노딕 커런트가 이렇게 주어지고 에노딕 오버 포텐셜을 걸어주었을 때 캐소딕 커런트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일반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에서 첨자를 빼버리면은 형태가 IC, FC. 그러면 IA는 IC가 이타 C 그리고 IA가 이타 A 그리고 IC하고 이타 A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 더 있죠. IC의 이타 C, IA의 있죠. IA하고 이타 C 이렇게 해서 형태가 유사해지니까 첨자를 싹 다 빼버리고 하나의 형태로 하게 되면은 버틀러 볼머 방정식의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I는 자 캐소딕 오버 포텐셜을 걸어줬을 때 이 반응은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 그래서 이 값이 커질 겁니다. 대신에 IA는 작아진다. 반면에 에노딕 오버 포텐셜을 걸어줬을 때 I 네트는 IA 마이너스 IC가 돼요. 이거는 캐소딕 오버 포텐셜을 걸어줬습니다. 이거는 에노딕 오버 포텐셜을 걸어줬을 때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오값은 여기 있죠. I0 exponential 알파 NF 이타 C 나누기 RT 마이너스 I0 exponential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NF 이타 C 나누기 이렇게 주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에너딕 오버 포텐셜을 걸어 주었을 때 IA-IC를 하게 되면은 유사하게 주어지는데, 그때 IA가 I0 exponential NF 이타 A 나누기 RT가 되고, 마이너스 RC는 아까 여기에 주어진 값이 있죠. 여기에 I0 exponential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NF 이타 A 나누기 RC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버트러-볼머 방정식의 최종 형태가 나왔다. 그래서 저 상태에서 첨자를 싹 빼버리고 이제 쓰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버틀러-볼머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를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버틀러-볼머 방정식을 저기다 결론적으로 써버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적 형태는 I넷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 중간 단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결과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I넷가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주어지고 또 하나도 I넷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버트러-볼머 방정식의 일반적 형태는 역반응을 0으로 보지 않고 역반응 속도를 0으로 안 본다는 게 특징이죠. 놓지 않는다. 그래서 I넷가 형태가 똑같으니까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형태가 같습니다. 이걸 0으로 놓지 않고 그대로 쓰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첨자만 없애면 되겠죠.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애면은 형태가 똑같아진다. 그래서 I0 exponential 알파 NF 나누기 RT 빼기 I0 exponential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NF 이타 나누기 RT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애당초에는 이걸 14주차 2부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15주차로 이걸 대체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15주차 금속 소재 환경 노출 거동 15주차 강의 동영상 제작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제1공학관입니다.